뉴욕에서의 첫날, 가장 먼저 간 곳은 TKTS.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저는 따끈따끈한 신작, 비틀주스를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 맞춰 비틀주스가 공연장인 윈터가든 티에러로 향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극장 안 어셔들을 비롯한 음료 판매원 등 모든 직원들이 비틀주스의 배우들처럼 분장을 하고 맞아주더라고요. I love your card. Oh, thank you. Actually, maybe easier if you go on the other side. You're the third seating. 극장도 일반적인 뮤지컬 극장보다는 콘서트장에 온 듯한 조명과 음악이 신기했어요. 굿즈샵도 한국과 운영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 줄을 서 있으면 이렇게 직원이 메뉴판처럼 굿즈 리스트가 적힌 판을 줘요. 이 중에서 골라 직원에게 구매하면 됩니다. 비틀주스는 얼마 전 100번째 공연이 올라간 따끈따끈한 신작으로 팀 버튼의 영화 비틀주스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작품 특유의 판타지적이고 공포스러운 컬트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뮤지컬은 영화의 줄거리와 톤 앤 매너를 거의 유지하며 공연의 특성을 살려 구성되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공연인 만큼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무대 위에서 구현돼요.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위트 넘치는 무대 디자인과 도대체 어떻게 구현한 걸까 싶은 마법 효과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둘째 날,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TKTS로 향했어요. 9시부터 맥모닝을 사들고 긴 대기 시간을 기다려 킹콩을 예매했어요. 간단히 점심을 먹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킹콩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킹콩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영화는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해요. 뮤지컬에서도 이를 구현해내기 위해 킹콩을 무대에 직접 올렸죠. 무대의 킹콩도 인상적이었지만 극 자체의 서사도 탄탄하고 앙상블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서 킹콩이 무대에 없을 때도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뮤지컬을 보고 뉴욕의 심장이라 불리는 센트럴 파크로 향했어요. 정말이지 낭만과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중국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브루클린으로 향했습니다. 바에서 잠시 시간도 보내보고 자전거를 타고 브루클린 다리로 향했어요. 뉴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유일하게 월요일 공연이 있는 뮤지컬 시카고를 보기 위해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하고 또다시 브루클린으로 향했는데요. 그래피티 거리에서 수많은 길거리 예술가들의 그래피티를 감상했어요. 폭염주의보에 아이스커피를 꼭 껴안고 다니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왔죠. 밥을 먹고 다시 숙소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저질러선 안 될 행동을 해버렸어요. 잠깐만 쉬어야겠다 하고 누웠다가 늦잠을 자버린 거죠. 공연 시작은 8시, 눈 뜨니 8시 45분. 이 와중에 컨텐츠로 남기겠다고 영상을 찍으면서 극장으로 달려갔어요. Open your bag. The show is 1 hour long, so then. Yeah, I know. Okay, go to the lady right there. The tickets. 브로드웨이의 지연 입장 역시 한국의 지연 입장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티켓을 발권받고 어셔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타이밍에 제 좌석으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공연을 보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굿즈도 구매. 뮤지컬 시카고는 1920년대 가장 퇴폐적인 도시로 손꼽힌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남편과 여동생을 죽이고 감옥에 온 벨마와 내연남을 죽이고 감옥에 온 록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한국에서는 14시즌이나 공연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작품이기도 해요. 뉴욕에선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작품 위주로 관람을 하려 했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라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뮤지컬인데 지연 입장을 해서 아쉽긴 했지만 보는 내내 너무 벅찼던 공연이었어요. 뉴욕에서의 넷째 날. 이날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기도 해요. 온라인으로 예매했던 티켓이 결제만 이뤄지고 예매가 되지 않은 건데요. 전화로, 문자로 내내 nyc.com 직원과 연락하느라 거의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질 못했어요. 티켓 값은 한국에 돌아오고도 일주일 후에야 환불이 되었답니다. 무튼 직원에게 환불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베슬로 향했어요. 베슬은 하일라인 파크에 위치한 건축물로 빌딩도 예술작품도 아닌 계단으로만 이뤄진 타원형의 조형물이에요. 15층 높이에 2,500개 이상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라가진 않고 바라만 봤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조형물이었어요. 그리고 예매해둔 프로즌을 보기 위해 세인트 제임스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프로즌은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에요. 저는 애니메이션의 큰 팬이라 뮤지컬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공연이었어요. 작품 전체 캐릭터의 서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고 추가된 10개의 넘버가 정말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기존의 넘버들을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래도 굿즈는 어찌나 예쁘게 뽑았던지 한아름 구매를 해왔네요. 뉴욕에서의 다섯째 날, 한국에서 수도 없이 보고 들었던 해밀턴을 보는 날이었어요. 가방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엄청 길어요, 줄이. 저것까지 다 해밀턴. 해밀턴은 미국의 파운딩 파더, 해밀턴의 생애를 담은 작품인데요. 처음 개막한 직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며 토니상, 필리처상을 휩쓸었어요. 작품의 스토리가 해밀턴의 위인전이다, 미국인들 국뽕 컨텐츠라 흥한 거다 등등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꼭 뉴욕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눈앞에서 무대를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해밀턴은 거의 유일하게 공연되는 작품 중 전용 굿즈 샵이 있었는데요. 미국 극장은 한국과 달리 보안이 굉장히 심해요. 테러 위협 등이 있기 때문에 입장 전에 가방 검사도 받아야 하고 인터미션 때 밖으로 나오면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죠. 때문에 티켓이 없으면 극장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굿즈만 사러 극장에 가는 일이 한국에선 달리 불가능해요. 그런데 해밀턴은 워낙 인기가 많았던 공연이라 그런지 굿즈샵이 외부 매장에 크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한가득 구매해왔네요. 뉴욕에서의 6번째 날. 비가 와서 그런지 이른 시간은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은 미국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끈 비모얼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전형적인 하이틴 스토리지만 너드인 주인공이 소위 인싸가 되는 물약을 먹게 되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Shay, one time we're going to be on this side. You're going to get an empty seat here for me, okay? You're welcome. Enjoy the show. 스토리는 다소 뻔했지만 무대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사이버펑크가 이런 거구나 싶은?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뉴욕에서의 일주일째 날, 굉장히 바쁜 하루였어요. 뮤지컬 프롬 티켓을 예매하고 바로 극장으로 향했어요.
사실 공연 시작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프롬에 출연 중인 한국인 배우 황주민 배우와의 인터뷰 때문에 일찍 가게 되었어요. 인터뷰는 조만간 영상으로 올라올 예정이에요. 프롬 역시 비모얼7처럼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교내 레즈비언 커플인 엠마는 여자친구인 앨리사와 커밍아웃을 하길 원해요. 하지만 앨리사는 이를 원하지 않죠. 이미 학교 내에서 레즈비언이라고 소문이 퍼진 엠마는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엠마를 돕기 위해 토니 어워즈 스타 디디와 베리, 트렌트, 엔지가 발벗고 나서게 되죠. 고등학생을 돕기 위한 어른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 귀엽기도 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엠마를 보며 가슴이 찡해지기도 했어요. 작품을 보는 내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뮤지컬은 얼마 전 폐막을 했지만 2020년엔 영화로도 개막 예정이라고 해요. 뉴욕에서의 8번째 날, 이날은 오페라의 유령을 봤어요.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사실 예전에 한국에서 공연되었을 때 처음으로 고가 뮤지컬 전략을 내세우며 성공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오페라의 유령은 워낙 오랜 역사를 지닌 작품이라 그런지 극장 직원들의 관리도 더욱 엄격했어요. 실제로 작품 대본에는 몇 발자국 걷고 주저앉아 왼쪽 45도 위를 바라보기 등 엄청나게 섬세하게 지문이 나와 있고 배우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만 한대요. 오페라만큼의 스케일을 가진 작품이었지만 워낙 어두운 작품이라 보다가 살짝 졸기도 했네요. 그리고 저녁에는 락커펠러 센터에 다녀왔어요. 그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잠시 여유도 즐기면서 뉴욕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걸 실감했어요. 뉴욕에서 보낸 마지막 하루, 전 헤이디스타운을 보기로 했어요. 최근 토니 어워즈의 위너이기도 한데요. 아침 일찍 도착해 러쉬 티켓을 구매했어요. We only have two. Who's next? We have three. These two and then one. We only have 3 standing rooms left. I'm sorry. You're welcome. 장장 5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한 장 남은 입석 티켓을 겟했습니다. 러쉬 티켓은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당일 미판매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비스인데요. 좌석 티켓과 서서 보는 입석 티켓을 판매해요. 입석 티켓의 경우 매수가 정해져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오프라인 러쉬 티켓으로만 판매를 하거든요. 입석 티켓 소지자들은 공연 시작 전 어셔의 안내를 받는데요. 1막은 서서 보고 2막 때 빈 좌석을 찾아 빠르게 앉으면 돼요. 좌석을 찾지 못하면 어셔가 찾는 걸 도와주기도 하죠. 헤이디스타운은 그리스 신화 속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승에서 함께 벗어나기 위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하데스의 조건 속에서 탈출하던 중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봐 영원히 저승에 갇히게 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이디스타운은 이를 현대적으로 다시 풀어냈어요. 공연을 보고 나서는 뉴욕 시내버스 투어를 했어요. You're about to experience the greatest place in the world. South Korea. This is New York City. That makes more sense. Okay. You guys will never see these people again. This is it. Who cares, right?
this is my favorite musical. It's McDonald's. The critics are loving it. Yes.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에 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 버스 투어를 예약했는데 앞으로는 첫날 이런 걸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몰랐던 여행 팁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You're best Sinatra. You're best drunk boss at a Christmas party. You're getting a raise. Come on, let's all get it together, shall we?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a part of it. Where? New York, New York. I didn't see that one coming. These vagabond shoes. What are these shoes doing, huh? I'm going to stray.